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시사 일정, 오늘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원고를 어제 저녁에 썼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좀 정리가 돼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오전에 열린 회동에서 여야가 잘 합의가 타결이 되면 이제 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좀 맑은 어떤 기상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중앙지법도 한번 들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약사법 위반하고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허위 신고를 하고 코오롱 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나요? 노사정위원회를 내일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 같은데요. 노사정 대표급들이 타결 시한으로 정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좀 회의를 좀 했었는데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간 해고 금지와 같은 이 노동자 생계소득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정상 오늘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요. 내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서 최종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것도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먹구름 가득한 곳이 많네요. 네. 예. 다음은 어디를 볼까요? 홍콩도 좀 내일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20차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어제 이제 베이징에서 개막이 됐거든요. 4월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1일부터 보안법이 발효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이라든가 테러 활동, 외부 세력 결탁 등을 방지, 중단,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라든가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홍콩 역시 폭풍 전야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가봐야 할 것은요? 내일은 이제 법원 선고도 좀 몇 가지 있을 예정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선고도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번 한 주 동안 마련하는 특집,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1일 스페셜 앵커를 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입니다. 이번 주 시사 기상이 별로 안 좋네요. 좀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수요일인 7월 1일부터 유럽연합이 한국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나다, 일본, 호주와 같이 한 15곳 정도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명단은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안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시사 기상도 예상도는 굉장히 맑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7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가족 면회 단절 때문에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면회를 7월 1일부터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별도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되고요.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라든가 음식 섭취는 금지가 됩니다. 다만 임종 과정에 있거나 누워있는 와상 노인은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입실 면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 발생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갑네요. 네. 예,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7월 1일부터는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요.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안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병사들은 최초 부대 전입 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관리자를 통해서 QR코드를 받아 설치를 해야 되고요. QR코드 아니면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목요일에는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금요일엔 눈에 띄는 일정이 없나요? 프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네. 좋아할 소식인데요. 금요일부터 관중석 문을 좀 제한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발표에 따라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는 일단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 정도의 유료 관중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단계적인 증원을 기대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한편에서는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여기까지 보죠. 주간 시사 기상도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